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AI 관련된 것도 ETF로 기존에도 글로벌 AI 인프라 ETF도 했었고, 사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또 변동성도 있고, 특히 한국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실망을 하신 분들 많으셔서 그 대안을 또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동안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투자 ETF 그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이제 광고 협찬 그런 영상이기는 한데, 뒷부분에 댓글 이벤트 퀴즈 나갑니다. 그거 집중해 주시고요.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해서 댓글로도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사실 그 반도체 산업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죠. 특히 최근 거의 2년 동안. 그 사이에 챗 GPT가 나오면서 AI, 그리고 AI가 안 붙은 거, 이렇게 확 나뉘기도 했었고, 그 엄청난 변화, 이거부터 일단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챗 GPT가 반도체 산업을 정말 혁신적으로 그렇죠. 바꿔놨다고 해도 뭐 무리가 과언이 없죠. 아니죠. 예.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 뭐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선두 이렇게 리스트업을 쫙 해보면 뭐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이들 기업들은 보면 뭐 반도체를 되게 일관된 품질로,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순위를 보면 뭐 삼성전자, 뭐 TSMC 여전히 있지만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있고요.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거의 뭐 2배 이상 시가총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최근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고요. 뭐 정말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반도체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장악하면서 제품 개발만 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펀드 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챗GPT가 2022년 11월에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거의 딱 2년 됐어요. 네, 딱 2년 됐는데,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아하. AI 반도체가 아닌 거에서 AI 반도체로 굉장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을 보면은 B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이 비중이 역전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황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비중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뭐 예상치이긴 하지만 앞으로 24년, 27년까지 보면은 이런 비중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까지 전망치가 있네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원체 그 AI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또 오르기도 올랐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끝물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끝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AI 서비스 사실 AI 반도체라는 게 등장한 게 최 2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AI 반도체 산업 전반을 보더라도 굉장히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빅테크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관련 기업들의 C레벨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뭐 주요 키워드가 AI 인프라, 그리고 뭐 AI 관련된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 보면은 AI 인프라와 관련된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러면 AI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1순위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는 어쨌든 AI 반도체가 계속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빅테크 CEO들 어떤 뭐 컨퍼런스 콜 할 때 발언들도 보면은 지금은 그 AI 관련된 과잉 투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2등은 의미 없다. 1등만 살아남다. 그래서 막 거의 뭐 1등을 위한 전쟁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투입해야 되는, 투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 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당장 손해 보더라도 일단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뉴스에 따른 주가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지언정 AI의 겨울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진통 구간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 지금은 워낙 이제 핫한 키워드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만큼은 관심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걸 저희가 지금 투자 의사결정할 때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으로 가는 국면에서의 좀 일종의 진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젠슨 왕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달 초에 네. 미국 CNBC라고 이제 경제 방송으로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인 블랙웰이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블랙웰을 소유하기 위해서 되게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좀 그 출시 시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뭐 4분기 중으로는 정식 출하가 예상된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엔비디아 GPU 인도량 추정치를 보더라도 일단은 요 수치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SMC는 이제 팹리스의 공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네. TSMC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 수요는 진짜다.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허상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매출들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장표에서 보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을 차세대 GPU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런 네. 흐름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B100 이런 차세대 제품의 어떤 납품이나 생산 일정이 좀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었지만 네네. 다시 또 그거 뚫고 최고가 가기도 하고 네네. 뭐 진폭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AI 반도체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AI 반도체를 논할 때 그냥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I 반도체가 뭐 데이터 센터나 디바이스에서 뭐 AI 관련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을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전통적인 아날로그 이런 산업으로 구분해가지고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네.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특징이 있는데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나눠서 본다면 사실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침도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팹리스나 파운드리의 특징은 독점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오더를 받아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팹리스들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내가 자본을 뭐 인프라나 공장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그냥 기술 개발에만 순수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함으로써 이런 팹리스, 엔비디아를 뭐 당연히 우선순위로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현상을 저희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다수가 이제 인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삭스라는 이제 티커로 유명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지수가 이제 1993년 말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AI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제 무리가 뒤처지죠. 있었죠. 전통적인 반도체들이 또 거기 많이 끼어 있으니까. 네, 뭐 편입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고 AI 반도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도 그 편입 비중을 보면 그런 것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 지수가 등장한 지 한 30여 년 만에 이제 새롭게 AI 트렌드를 반영한 지수가 이제 나스닥에서 개발이 됐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그래서 기존이 이제 삭스, SOX라는 티커로 불렸는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A가 붙어서 ASAX라는 티커로 이제 불리고요. ASOX, 네, ASAX. ASAX로 불리는 지수가 이제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지수가 있지만 이제 지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또 새로운 지수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삭스와 ASAX가 좀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시면은 뭐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팹리스 비중을 많이 높여놨고요. 그리고 뭐 IP나 EDA,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 지적재산권과 뭐 설계 자동화 기업들에 대한 비중도 높여놨습니다. 대신에 뭐 아날로그 반도체나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편입 비중은 아예 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되게 특화된 지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그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은 빠졌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전자는 참고로 미국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뭐 에이삭스는 당연히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거를 지수를 만든 게 나스닥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삭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이 만들었었고 이번에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이 만든 거고 네, 에이삭스. 맞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거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걸 추정하는 이제 ETF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투자 수단이 되는 거니까 네. 살펴봐야죠. 에이삭스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 아 길어요. 네, 좀 상장명 그대로 이제 읽으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지수를 차종하는 뭐 이제 나스닥은 지수 사업자 명이니까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팹리스 기업 그리고 IP와 EDA 기업에 대한 편입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지수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승자들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입 종목들을 보시면은 총 19개 종목을 담고 19개? 있고요. 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오, 절반 이상이요. 예, 그리고 팹리스가 높은 만큼 이 팹리스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의 비중도 또 상당히 높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삭스도 의미가 있는 투자 대상이죠. 네. 뭐 굉장히 매력적인 지수인데 다만 삭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AI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는 이 지수가 좀 아쉽지 않나라고 느끼셨을 분들은 요 새롭게 출시된 삭스를 추종하는 요 ETF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없던 지수고 없던 ETF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거고요. 네, 신규 상장. 아, 이름이 깁니다. 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 네. 예. 근데 뭐 상장명만 봐도 사실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어요. 심지어 엔비디아도 막 끝물이다, 뭐 이제 주가 떨어져,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사상 최고치 가기도 하고 또 조정받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씀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AI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투자 시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30년 만에 삭스에 이어서 에이삭스 지수라는 게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만큼 그렇죠. 뭐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에 대한 거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장 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엄청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 테마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아무도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AI 그렇기 시대는.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처를 본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야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그 댓글 이벤트 있다고 했으니까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이번 그 ETF의 풀네임을 적어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어렵죠. 아니, 네, 많이 ETF 틀리실 것 이름이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ETF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임종욱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ETF의 풀네임을 써주신 분 중에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치킨 쏘겠습니다.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예. 저도 응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혼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